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그래서 이제 주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은 항상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을 해서 지금 매매 가격 증감률이 상승한 전국 아파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좀 소폭 감소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지역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서울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공급대책 기대감, 그 다음에 세부담, 그리고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매수 문의가 좀 줄어들고, 관망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에서 일단 상승하고, 지금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울에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북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특히나 이제 도봉구가 가장 강한 흐름을 한 3주차 연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좀 특이사항, 관악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이사항 있는 지역 또 하나가 있네요. 바로 이제 서대문구가 이제 조금 좋은 흐름을 저번 주, 이번 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계동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강한 흐름이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일단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노원구.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인근에 쌍문동이라든가 또 창동이라고 있어요. 그 창동에도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많죠. 자, 그 아파트 단지들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미아동 역세권이 있죠? 그 미아동에 있는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 찍었던 거 한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쪽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좀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구,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송파구가 있죠? 이쪽이 이제 송파구인데, 자, 문정동이나 이제 방이동 구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면, 그리고 이제 방배동 일대에 이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주택가인데 여기 이제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비 사업이. 자, 그런 그 이슈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방배동 일대인데, 여기가 지금 사업 진행 사항으로 인해서 주변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최근에 이제 그 핫한 이 압구정동, 자, 그리고 이제 개포동 주요 재건축을 위주로 지금 그 단지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여기 지금 뉴스에도 몇 번 나왔고 또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도 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정말 유의미한 거래라고 보셔야 되고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에 시차를 두고 좀 주변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일단 건너편에 이제 그 성수 전력정비지구라든가 또는 주변의 반포, 뭐 삼주구라든가 이제 건너편에 또 한남 뉴타운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영향을 받게 되면 또 주변으로 계속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잘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 그리고 이제 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일동이나 이제 암사동이라고 있죠. 그 암사동에 있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4구 외에 지금 다른 지역 좀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 바로 이제 이 목동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 목동이나 신정동 일대에 그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인데, 지금 목동 11단지가 이제 2차 정밀안전 진단에서 C등급을 받고 재건축이 불발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와 관련돼서 지금 다른 주변 단지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다리면 뭐 되더라도 되겠죠. 자, 일단은 그 찬물을 좀 끼얹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도동이라든가 이제 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좀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동작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동작구 바로 아래쪽이 이제 관악구인데, 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세가 거의 없고 지금 관망하는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지역 내에서도 저평가가 된 구축 위주로 이제 그 매도 호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신축 단지들, 자, 호가도 지금 굉장히 높은데 간간히 거래가 되고요. 일단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저기 관악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신림선 개통이라든가 또는 경전철 난곡선, 그리고 이제 서부선 착공 예정 등의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관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인근이 바로 그 서초구잖아요. 그리고 강남구하고도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는 동작구, 여의도. 그래서 이제 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항상 많이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관악구입니다. 자, 그래서 관악구가 이러는 상황이고요. 서대문구가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대문은 이 마포 바로 옆에 이제 서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2022년도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 교통 호재와 좀 관련이 깊은데, 경전철 이제 서부선 착공 예정으로 가재울 뉴타운. 자, 이 전반적으로 이제 뉴타운 이 지역이 좀 상승을 했고요. 강북 횡단선 뭐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재로는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지역 가재울 뉴타운이 이제 서대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자, 이쪽 지역에서 이제 평형대 뭐 중형이냐 대형이냐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일단 역세권 중심의 그 소형 아파트 실수요자가 이제 그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평형대가 바로 이제 소형 아파트인데, 자, 이 매수세 증가로 이제 입주 가능 매물들이 그 소진되면서 이제 신고가가 경신 중에 있는데요. 자, 일단 세금 문제 등으로 이제 급매물 뭐 물건도 요즘에 조금 나온다고 하죠. 자, 그런 물건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매물 자체가 그 물건이 이제 절세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입주 가능한 매물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 바로 이쪽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너편이 이제 강서구인데요. 강서구는 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양주공이나 그 염창동 일대 또는 그 등촌주공 있잖아요. 요런 오래된 아파트가 좀 유익 있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도 항상 그 귀한 편이고요. 또 이제 5호선, 9호선 뭐 역세권 단지들을, 그리고 또 이제 목동 학원가 접근이 용이한 등촌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 지금 그래도 이쪽이 지금 그 수급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적이 바로 강서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을 이용해서 이제 전세를 연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강남이나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로 이제 그 실수요가 꾸준하게 찾고 있는 적이 이제 성동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건너편에 또 이제 그 압구정동 또 재건축 단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이런 성동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또는 주변 지역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항상 전세든 매매든 실수요자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 바로 성동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옥수동이나 금호동 이 일대의 이제 더블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그 왕십리 이 일대의 역세권이라든가 이제 성수동 그 일대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성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도권과 경기도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천 지역 포함해서 한번 볼게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경기도도 정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 비해서는 소폭 그 감소는 하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수원이나 뭐 분당이나 일산이나 그 외 지역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있는데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징 지역이 정말 많은데 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 게 굉장히 많은 지역,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인데요.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의왕시라든가 또는 기타 지역들을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천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안양의 흐름, 특히 이제 만안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흥시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강하게 역시나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자, 의왕시도 눈여겨봐야 된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안양 만안구라든가 요 안산 지역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산을 올해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잠깐 퐁당퐁당 하긴 하지만 앞으로 또 이 안산이라는 지역을 좀 여러분들께서 유의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인천은 좀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앞으로 좀 유의미하게 좀 지켜봐야 될 지역이 저는 군포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포의 흐름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부천이 좀 다른 흐름을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양 만안구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이 안산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에 이제 평촌 신도시가 있는 그 안양시 동안구고, 이쪽에 이제 만안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KTX역, 그래서 이제 광명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만안구인데 이 도로라든가 이제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뚫려 있고요. 또 하반기에 월판선 또 이슈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뭐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이 바로 이제 경기도인데, 일단 안양 만안구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이 이제 안산이죠.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흥시하고 맞붙어 있어요. 근데 시흥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시흥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저평가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이 시흥시라든가 또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교통호재, 저평가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 의왕시가 올라가게 되면 이 주변에 또 이제 그 아래쪽에 수원이잖아요. 수원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이 의왕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역시나 의왕시가 굉장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자 그 뒤에 이제 수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팔달구나 건성구나 뭐 장안구라든가 뭐 영통구라든가 흐름이, 뭐 영통구는 계속 좋았지만 그의 지역들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달려가는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됐는데, 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의왕시는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자, 오전동이나 이제 포일동이나 내선동 위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시흥시 위쪽으로 가면 이제 부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편, 그러니까 개선 기대감이 있는 이 옥길동 신축 아파트 위주 중심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7호선 라인 쪽으로 이 구축 아파트, 그래서 이제 이쪽이 1기 신도시인데 좀 1기 신도시들 중에서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군포의 3번, 부천의 이 중동 신도시라고 보여지는데, 이 중동 신도시의 이런 구축 아파트, 대형 아파트의 흐름을 한번 유의미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강서구예요. 그래서 강서구 라인 쪽으로 쭉 이어보게 되면 이게 서해선 라인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치고 나가는 라인들이 또 이제 호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 두 동네는 좀 저평가 인식, 그리고 부천 이 중동 신도시도 이제 저평가 인식이 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이런 서해선을 제가 작년에 굉장히 저렴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라인 계속 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서해선이 이제 그 소사역에서 저 일산까지 이제 연장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서해선이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좀 딜레이가 되긴 됐는데, 하여튼 요 라인들 좀 유의미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해선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평촌 신도시고 여기가 과천이고요. 여기가 사당이에요. 쭉 내려오면 이 서울 출퇴근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본 1기 신도시죠. 그래서 이 3본 1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3본동 하고요. 그다음에 당정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곡동이라고 있는데 자, 요런 지역들의 이제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실수요자가 이런 데를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인천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천, 이게 인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뭐 특정 신도시만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구도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자, 특히나 이제 연수구라든가 또는 부평구 그리고 계양구, 서구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남동구 역시 저번 주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는 소폭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동구라든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세가 좀 미미하고요.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수도권에서는 이 경기도 또 못지않게 상승세가 강한 지역 바로 인천인데요. 일전에 재작년이나 작년에 좀 리뷰를 많이 했던 지역들 또는 현장 임장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렸던 부분들, 자, 그 지역이 역시나 이제 인천이 상승세를 맞이하니까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연수구가 이제 인천을 좀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수구는 이 아래쪽에 이제 그 국제 신도시가 있고요. 또 이쪽 돈춘동이라든가 또는 연수역이라든가 송도역 또는 옥년동 일대 이쪽이 이제 그 연수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일대가 지금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월판선 교통 호재가 또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 이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뭐 판교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해서 굵직굵직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쪽 라인 그래서 구송도역에서 뭐 이 청학동이라든가 또는 이 연수역을 지나서 이제 또 이 월판선이 지나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쪽 연수역이라든가 또는 이 송도 그다음에 이제 그 동춘동 그다음에 이 일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쪽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이제 호재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제 교통 호재인데요. 뭐 제3연육교, 자, 제3연육교고 또 이제 호재가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운남동이라든가 또는 중산동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정비 사업도 많고 또 이쪽에 이제 GTX B 노선이 또 이제 정차할 예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교통 호재도 이제 있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주변에 이제 또 일대가 가치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비 사업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계동, 그다음에 부평동, 삼산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교통 환경 개선, 그래서 이제 GTX B라든가 이쪽 인천시청에도 이제 GTX B가 정차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2 경인선, 자, 이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자, 이 노선이 이제 어느 지역을 또 지나갔냐, 자, 인천에 지금 서창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서창지구를 통해서 노량진까지 이제 이어지는 노선인데, 자, 요게 또 이제 그 기대감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근데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착공 상태인지 아니면 요렇게 지금 아직 뭔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인지,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진입 시기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이고요. 지금 이쪽이 이제 인천 계양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계양구가 지금 최근 1, 2주 사이에 가격이 좀 상승을 많이 하면서 지금 그 병방동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실수요자도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매도자는 상승 기대감에 지금 매물, 그러니까 상승 시기가 되면은 사실 더 높은 호가라든가 또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매물 나왔던 게 가격 조정이 되거나 매물이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조금 들어가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이쪽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라든가 또는 주변에 여기 지금 빗금 처진 지역이 바로 그 3기 신도시, 계양 신도시인데요.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라든가 또는 실수요 또는 청약을 받기 위해서 이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든 또는 그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관심 있는 지역이 바로 이쪽 일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작전역 일대에 그 재개발 지역을 좀 소개했던 영상, 그래서 2월 달에 찍었었는데, 자, 그 지역들 지금 아마 조금 많이 상승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일대에도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들 좀 유의미하게 보셨다 그러면 좀 괜찮은 가격대에서 진입이 가능했던 지역인데 요즘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 일단은 지금 6월이 지난 이후에 저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다이나믹하게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좀 전세 또는 매매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지금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 안정돼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 소폭 감소는 되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 여전히 나가보면 사실 지금 가격 뭐 싼 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절세 매물이라고 하죠. 그 절세 매물이 나와서 좀 소폭 이 급매면 급매 또는 좀 가격이 조정돼서 나온 물건들, 자, 요 물건들이 이제 6월 1일 이후에도 과연 시장에 존재할 것인지를 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그 선택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관심 갖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매주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주간 매매 가격 동향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셨을 때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감사합니다.